부동산이 저는 폭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오 싫다. 오 제발 싫다. 소리가. 오 싫다. 아, 이거 100만 찍나요? 나는 네. 회사자야. 난 싫어. 제가 한 10개 정도 찍어놓은 단지가 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폭락하기 전까지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오늘은 빠세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빠세 토론 시작할까요? 네.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빠세. 빠세, 빠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빠세거든요. 그게 저기 그 얇은 칩으로 예, 된 새우 맛 나는 과자 그 말씀이시죠? 저희 아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빠세 토론. 네, 지난번 1부 100분 토론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끝나서요. 57만. 와, 대박. 예, 한 주 동안 57만 명이 들어주셨고요. 뭐 누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쪽지 댓글 뭐 메일로 다시 모셔달라.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는 법이 어딨느냐. 예,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해 주시면 너무 많으셔갖고요. 어렵게 모셨고요. 이분들 이렇게 쉽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올천 대사님도 거의 밤을 새고 오셨고요. 지금 부룡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IMF님 같은 경우는 좀 2시간을 또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알찬 시간을 정말 좋은 시간으로 좀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질문 잘해서 행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요. 빠세 토론으로 바꿨어요. 100분 토론하니까 뭐 짝퉁 방송인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MBC 거더라고요. 제가 MBC 거 홍보해 줄 필요가 없잖아. 맞아. 안 돼. 그래서 그냥 빠세 방송으로 하기로 했어요. 예. 100분 토론 뭐 홍보를 해줘. 맞아. 유사 그 같은 방송이라서. 빠숑이 힘들었구나. 예. 아니 저는 괜찮았는데 제 주변 분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예. 아니 여기 월천에서 힘들고 IMP님도 힘들고 뭐 트위스님도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골목대장님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특히 제 아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 예. 아무튼 저는 바빠가지고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아무튼 그냥 저 때문에 그냥 죄를 진 것 같아서 네, 그분들한테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저는 다이어트 잘하고 좋았어요. 그때 겨울에 5kg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이 올라서 그렇게 방송에도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올해도 나올까요, 빠숑님? 글쎄요. 오늘의 주제잖아 이게. 올해는 네.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부동산이 저는 폭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오 싫다. 제발 소리가. 오 싫다. 이거 100만 찍나요? 나는 네. 회사자야. 난 싫어. 제가 한 10개 정도 단지 찍어놓은 단지가 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폭락하기 전까지는. 의절해야겠다. 진짜. 그래서 지금 폭락을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청취율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폭락 방송이 청취율은 끝내줘요. 저희가 이게 폭락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그 조회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진짜 폭락론, 하락론 이런 방송이면 진짜 조회수 장난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폭락론에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걸까요? 싸게 사고 싶으니까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싸질 땐 안 살 그것도 거면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싸다고 사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싸면 사겠다고 마음 먹으시지만 막상 싸지면 싸지만 또 이제 또 안 매수세가 사지. 죽으니까. 그렇죠. 그때 또. 근데 이게 폭락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죠? 그냥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문제. 그냥 보통 사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대리 만족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다음에 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이게 생명력이 워낙 강한 것 같아요. 폭락론도 그렇지만 종말론도 그렇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래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짜릿함이 있나 모양인가. 저 얼마 전에 부룡님 칼럼 네. 블로그 칼럼 보고 너무 와닿았어요. 그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 그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과거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규제가 심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는 그래서 안 하려고 마음 먹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예상과 달리 부동산이 오르잖아요. 그때 사실 그때 제 기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인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로그 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다들 공감해 주시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마 다들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시거나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두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이 상승에 대한 두려움은 어마어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후자가 훨씬 더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번에도 상승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목이거든요. 좀 춥네요, 진짜. 에어컨 좀 끄고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진짜 저도 그 블로그 칼럼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97년도, 98년도 시장을 겪어보셨던 분들, 2007년, 2008년도 시장을 겪어봤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들을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때랑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저처럼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를 살려고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그때는 그런 대기 수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졌었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좀 그런 분들의 좀 마음을 좀 위로하는 차원으로 조금 도움이라도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어차피 폭락, 뭐 하락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금 장은 또 어떤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사고 말고의 문제도 아닌데 계속 그 폭락 상승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혼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100분 토론을 하다가 3기 신도시 얘기가 끝났어요. 3기 신도시는 그때 그게 이슈여 갖고 던졌던 것들이었는데 그냥 그걸로 100분을 다 썼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메인은 아니고요. 예, 저 3기 신도시 이외의 지역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서울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고요. 오늘 특강으로 서울 지역 그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인근 지역들 신도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지원 대표님이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네 분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신규 택지 개발지구 이런 아파트들을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를 한번 팁을 주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방송을요 수도권 분들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지방 분들도 들으시거든요. 지방 얘기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추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뭐 투자 물건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실거주하기 괜찮은 지역인데 괜찮은 물건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까 이전 대표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또 다른 전문가님들 또 입에서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그런 얘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면 좋겠죠. 네. 네. 제가 최근에 그 아기곰님 특강하신 것들을 이렇게 누가 요약해 놓은 걸 봤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곰님이 일단은 지금 하락 국면이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중 추치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아마 뭐 9월 달에는 상승 포인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상승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2019년도 하반기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정도만 좀 그러니까 아기곰님 생각이 맞는 것 같은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이네피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반기 전망이요? 네. 원래 저는 잘 전망을 안 하는 편인데 예. 그래도 하반기 6개월 정도는 나오거든요. 아, 그거는 그래요? 세금에 대한 포인트로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포인트로 나오고 이번에 공급에 대한 포인트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네. 공급에 대한 거는 지금 3기 신도시가 확정되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전에 뭐 3기 신도시 지정될까 봐 벌벌 떨었던 데는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지정된 주변은 가격이 내리고 그런데 사실 서울은 그렇게 영향이 없었지만 서울도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긴 나는 갈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못 가. 그래 오로지 서울 불패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금의 포인트는 재산세랑 종부세를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요율을 올리네 뭐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종부세 부분도 이제 확정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상 6월 1일 날 이제 재산세 고지가 되면서 이제 납부를 하다 보면 나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과다한 종부세 부과라든지 아니면 팔지도 못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또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금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급적인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이주연 대표님이 특강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지금 또 서울에서는 강동구 부분에 일시적으로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그쪽에 대한 그 공급과 수요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제 저번에 준비했을 때 서울 거래량 준비했을 때 저희가 평균 서울 거래량보다 12월 달부터는 가장 바닥을 그러니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시장상에서. 그렇죠. 이사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네. 그게 눌림이 되게 많다가 이번 여름에 한번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갈아타기 수요가 되게 그쵸, 많아졌다는 그쵸. 게 많아졌고요. 그 갈아타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억짜리 아파트를 살아요. 그런데 그 7억짜리 아파트의 대출을 낼 수 있는 게 1억밖에 대출을 못 내요. 그러네요. 그런데 옆집을 사서 가면요. 음. 한 그 40%를 낸다고 하면 3억 정도 대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지 어떻게 융통할 수 있고 어떻게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은 갈아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요가 있어서 지금 갈아타는 수요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집을 팔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매수를 잡고 자기 집을 팔던가 그런 수요가 이번 여름에 많이 일어나면서 그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그 부동산 공부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데 나쁜 곳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중심지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상승하나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거주 위주 이사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좀 풀려나가는 것 같고 네. 세금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게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것들도 확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뭐 되겠죠. 투자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제 갈아타기 수요부터 움직일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좀 굉장히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부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아기고님이 그 강의 때 하셨다는 그 얘기를 좀 듣긴 했어요. 네네. 들었는데 사실 뭐 아기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이제 미래를 갖다 확신하시는 적게 얘기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였었냐면 저희가 사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9월달 상승이다 그러면 9월달에 꼭 급등할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왠지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던 분위기가 반전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방 옆에 아임 해피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잖아요. 불확실성도 사라졌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어쨌든 갈아타기 수요든 또는 투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싶든 그런 것들이 살아남아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더더구나 지금 9월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들이 투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사 시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시기든 보통 2, 3월 하고 그다음에 8, 9월 달에 움직이는 그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아임 해피님의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반전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적으로 보게 되면 네. 사실 그동안 낙폭 과대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전이 되면서 시작되는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는 분명히 보여지고요. 네. 이것이 이제 일종의 트리거라든지 티핑 포인트, 이제 상승의 티핑 포인트가 될지는 조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동안에 눌렸던, 그동안 또 겁먹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시점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네. 특히 이제 2019년 하반기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저도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역시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됐기 때문에 또 9월에 폭등을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우려했던 요소들은 다 제거가 된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셔서 이게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지면서 막 이건 이제 갑자기 우려가 돼서 그런데 폭등장은 아니지만 이게 상승장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 잘못은 아닙니다. 예, 그 말은 그게 이제 뭐랄까 바닥 다지기를 했다는 의미고요. 근데
얼마나 떨어지면 살 건가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가 적거든요. IMF예요. 네네. 집 많은 거 자랑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요. 네. 얼마나 떨어지는 걸 바라냐. 그러니까 대폭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매도자가 그 정도 안 팔고 나 기분 나빠서 이렇게 요즘 기분 나쁜 매도가를 제시하시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계세요. 기분 나쁜 매도가라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실제적으로 금매가인데 지금 네. 계속 깎으시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아. 근데 알아요. 그 마음은 아는데 얼마면 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떠보는 게 되게 많아요. 전화로. 저한테 전화로 그렇구나. 그러면 네. 나중에는 좀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가격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러니까 건들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하면 제가 그런 데는 팔아요. 솔직히. 그런데 버틸 수 있는 데면은 안 팔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줄다리기인데 이제 매도랑 매수를 생각할 때는 항상 매수는 좀 비싸게 산 듯하고 매도는 조금 싼 듯하게 팔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 바라시다가 줄다리를 하다가 이제 끊어지는 타이밍이 사실 상승 포인트로 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갈아타시는 분들이. 예, 지금 기분 나쁜 매도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을 잘 좀 민감하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턴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은 사실은 모두가 좀 궁금한 그런 시기였을 텐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2019년에는 앞에 미니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예정지가 많죠. 작년에 청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다 올해 밀어내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요. 지금 다 청약 대기 수요로 많이 돌아섰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청약 통장을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놈의 청약 통장이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꼭 써야 되는. 그러네요. 근데 청약 통장을 있으면요. 이게 또 가점이 한 40점 이상 넘잖아요. 그리고 50점 이상 넘어가잖아요. 60점 이상 넘어가면. 근데 60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오케이. 근데 40점, 50점 정도 있는 분들은 이거 굳이 꼭 써야 되냐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게 먼저여야 돼요. 청약은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말했듯이 아까 분양 물량이 많지만 분양 예정 물량 중에 일반 분양분은 또 적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돼야 새 집이 생기는 건데 그 생각을 일단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복권을 사서 긁어서 당첨돼야 되는데 2등, 1등 나와야 되잖아요. 꽝! 다음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통장에 전세금, 나의 자산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전세금, 여태까지 모아놨던 예금, ETF, 연금의 연금 담보, 여러 가지 등등의 자산을 모아봤을 때 나는 입주권이나 지금 분양권 전매 풀린 것을 바로 살 수 있다. 혹은 동네에 가격이 조정된 준신축을 지금 바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주택 구매를 하시면 되지만 나에겐 그놈의 청약 통장에 있는 걸 어떻게 해. 써먹어야지. 아깝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해피님 책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이분들의 심리예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똑같이 많이 물어보시고요. 일단 상반기 초반에 있었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의 수요가 무순위 청약이 이제 또 다시 무주택자한테 다시 몰렸죠. 그래서 그분들 또 다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는 이 청약에 따라서 호불호가 가려질 건데요. 청약이 지금처럼 서울에 있는 것들이 시세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정말 시세보다 싸게 나오느냐.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둔촌 주공이 도대체 얼마에 분양이 될 것이냐. 9억 아래일 것이냐 9억 넘어갈 것이냐. 9억 아래면 무주택자분들 대박. 나 청약 통장 40점 둔촌 주공 고 대기. 연말에 분양할 거니까. 9억이 넘어가면서 누가 그러냐면 1주택자 나 혹은 저가점 통장 이제 줍줍 나온다고. 대기. 12,000세대가 분양을 하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은데 9억 이상 되는 것을 그것도 강동구에 잔압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나에게 기회가 오겠구나.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제 청약에 따라서 좀 이게 주택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지금 구매를 안 하시고 있는데 일단 또 입주장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강동구에도 입주장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갈아타기 수요예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싶은 수요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주택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부동산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아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드디어 이제
매수콜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아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은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동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 동시 진행인데요. 내가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매수할 곳을 동시에 알아보시면서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쏠 수 있고 내가 매도한 계약이 가계약금을 받고 본계약까지 질질 끄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가계약금은 조금 늦기 때문에 가계약금 넣고 본계약 갈 때 질질 끌다가 계약이 파기되면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붕 뜰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저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자 나갔었던 거 있잖아요. 1부, 2부, 3부 했던 거. 그때보다도 지금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그때는 잠실주공 5단지, 그다음에 음마, 그다음에 이제 개포의 1단지, 4단지, 그다음에 강남의 핵심 이런 데들하고 잠실 엘리트, 그다음에 파크리오 이런 데가 미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움직였을 때였고요. 네. 아직 마포라든가 이런 데는 안 움직였을 시기였어요. 그 당시는. 강남권만 움직였고. 네. 강남권에서도 일부만. 네. 근데 지금은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포도 저번 주에 10개 이상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단지 한 단지에서. 네네. 자, 이제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들은 지금 이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움직임을 하셔야 될 거가 이제 포착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역삼동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역삼동이 대치동보다는 아직 그래도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적잖아요. 네. 그래서 역삼동을 주로 많이 보시는데 역삼동 단지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누구냐면 마용성광을 팔고 이제 강남으로 진입하려고자 하는 분들이 집을 실제로 보러 온대요. 네. 왜냐면 비과세거든요. 네. 마포에 집을 분양을 받아서 혹은 입주를 해서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시세 차익이 한 거의 10억 가까이 네. 이렇게 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또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강남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포하고 강남하고 그쪽 역삼동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5억에서 4억 정도 더 얹히면 강남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실제로 존재해요. 더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싶은 거죠. 더 좋은 지역이나 네, 신축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레프를 팔면은 역삼동에 구축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냥 가격이 같아요, 그냥. 예,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의 상승 반등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 보면 그 부령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대 낙폭 지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주 중에서 잠실 5단지, 음마 이런 데 과대 낙폭이 있었던 곳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일선으로 번지면서 인근에 있는 엘스 리센츠, 그다음에 이제 파크리오는 좀 저거가 지금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미성크로바 진주가 이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오면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고. 헬리오시티가 4개월 만에 끝났다며요, 입주가. 네. 야, 기록 아니에요? 9,500세대. 아무튼.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일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마포 같은 경우는 어떤 평형이 먼저 움직였냐면요. 놀랍게도 25평들부터 먼저 움직였어요, 구매가. 네. 더 낙폭이 컸거든요. 그렇죠. 낙폭이 20% 인구부터 먼저 움직이고 그게 물건이 소진되면 다시 다음 낙폭 10%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건 2달 뒤에 실거래가로 나올 거예요. 아직 실거래가에 안 찍힌 것들이에요. 네. 저희 현장에서 부동산에서 물건 개수를 본다 그랬잖아요. 거래된 개수. 25평에 어느 정도예요? 25평은 뭐 한 10억 왔다 갔다 11억 뭐 이렇게 5천이네요, 왔다. 평당.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서울 시내 집값이 10억이 넘어서. 네. 전 33평은 딱 하고 나오는데 25평은 좀 약해요. 예. 지금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 자, 일단 2선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을 법한 시기가 지금 방송일 녹음하고 있는 시기, 지금 이 시기예요. 네. 이제는 1선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바닥 물건은 없으니까 제일 쌌던 물건, 깎아준 물건은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물건들을 올라타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올라타진 않아요, 아직은. 그 처음에 봤던 그 가격만큼 나오면 그 가격에 사고 싶지 딱 따라붙어서 이렇게 계약하고 가시는 분은 아직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렴하게 근데 그 지역에 그런 저렴한 물건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강동구 입주 대란으로 인해서 가을이 되면 지금은 이 가격에 내가 로얄동이 아닌 비로얄만 구매가 가능한데 연말이 되면 입주장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돈 갖고 로얄을 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구매 안 하고 기다렸던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도자는 바보라는 거죠.
매도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들을 텐데 가뜩이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물건 갖고 있는 매도자는 훨씬 더 부동산에 진짜 뉴스 눈을 부르키고 지금 볼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등기치고 계약하는 순간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은 바보처럼 연말에 기다렸다 물건을 팔겠냐고요. 미리 팔고 싶겠죠. 앞서서 제값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급하게 꼭 팔아야 되는 거야. 올해 그 물건을 어떠한 식으로 세금이고 뭐 그 때문에 등기를 못 치시는 분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많이 매도 준비를 하셨고 매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 일단 강동구 입주장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끊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이미 매도를 해서 물건이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강동구에도 금매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특징이기 때문에 저도 아기곰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을에 조금 강하게 조금 상승이 지속될 수 있겠다. 근데 작년처럼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작년에 집을 샀던 올라탔던 수요자들하고 지금 남아있으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을 서울 시내 맞벌이 부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네. 올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전문직이고 고소득층인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예요. 이 친구들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돈도 있고 살 마음도 있어요. 근데 대출 많이 받아도 대출 감당할 이자 대출을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고. 네, 대출 40% 받아도 네. 괜찮아요. 전세금에 있는 돈 합치면 가능한 이런 세대들이 그 있는데 정도 자산이 가진 사람이 있다. 많죠. 예, 많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눈높이와 네. 이분들이 따지는 가성비, 이분들이 따지는 실수하고 싶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이분들의 결정 장애를 굉장히 지금 유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안 움직이시거든요. 굉장히 엉덩이가 무겁고 네. 또 귀찮아하시고 네. 일단 이제 그런 분들은 확 따라붙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확 터져주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거래량이 확 안 터져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아요. 거래량이 확 터져주면 또 저희가 규제를 또 맞잖아요. 앞으로 규제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난번 불용님 특강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죠. 규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조심할 필요는 있거든요. 장이 네. 완만하게 쫙 군부를 짚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지. 작년 여름 장세처럼 진짜 갑자기 막 그렇게 올라가면 막 올라타고 또 계약하고 막 오늘 계약한 게 저층 가격되고 막 이런 막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규제를 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속도로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서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움직여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항상 속도가 정보가 빠르신 분들 일선 그다음에 정보에 늦으신 분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주택 구매에 가담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변수는 올해 청약 시장의 청약 분양가라고 저는 봐요. 아, 네. 아, 네. 또 한편의 강의를 들은 것 같네요. 죄송해요. 네. 특강 2부입니까? 제가 공진단을 쉬는 시간에 먹었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 공진단을 먹어야 될 것 네, 같아요. 핵심을 잘 말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말씀을 지금- 좀 추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약시장을 그러니까 정부는 이 청약시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투자 수요들이 접근해서 폭등하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물량이 좀 많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이게 하고 싶어하고 아까 우리 월천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시장에 뭔가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있기 때문에 이거 써야 될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조절하는데 많이 이거를 좀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급등했던 시장을 보면 청약시장을 제외하고 우리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투자자와 실수요자 중에서 그래도 투자자가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다 많았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은 점점점 실수요 시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도자가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머리 써서 그때 가서 사면 되겠지가 아니라 조금 빠르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분들까지 사고 난 다음에 집값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던 분들까지 갑자기 뛰어들면 흔히 말하는 급등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이 되는 과정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월천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네. 자연스럽게 투자자들 또는 실수자들은 이걸 갖다가 매수를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딱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 지금 아까 금평구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금평구라든지 그 외곽 지역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많이 안 오르는데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주택은
구입을 하시는 게 낫다. 그다음에 갈아타게 하시려면 점점 중심부로 들어와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계속 천천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뭐 진짜 뭐 다들 강의를 해주시네요. 일단 오늘도 일단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급하고 가시고 초조하게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안경이 한 10개 있는데 좀 잡히는 거 들고 오는데 똑같은 거 신고 와가지고 딴 거 쓰고 와봤어. 처음 봤는데 그 안경. 이거 꽤 많이 썼는데? 노안 안경. 다초점이야 다초점. 형은 노안 없어요? 아 이거 벌써 다초점이야. 다초점이 뭐야? 내가 어떻게 아는 게 다초점이야? 그러니까 회사를 전철 타고 출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